네, 논란이 됐던 제과업하고 외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어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자, 어제 오전에 동방성장위원회가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동네 빵집도 살아나고 서민 경제도 좀 살아날 그런 좀 묘안은 없어질지. 자, 이 권고안으로 좀 이게 서민 경제 좀 나아질지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신 점주 한 분을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저는 서울에서, 예. 서울 구로동에서 한 5년 정도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직접 이제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가맹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제과업계 역사 이렇게 보면은 한때는 저희들이 뭐 할 때는 뉴욕 제과, 뉴욕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뭐 뉴욕 제과, 뭐 그리고 고려당 뭐 이런 빵집들이 유명했었는데 크라운 제과. 요즘은 뭐 파리 바게트, 뭐 뚜레 주르, 뭐 파리 이쪽 이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왜 그렇게 됐나요? 뉴욕보다 파리가 더 빵을 잘 만드나요? 원래 이제 프랑스 빵이 원래 맛있기로 유명해서, 예. 예, 그런 이름들이 아마 나온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것도 이름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어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예. 고객들께서 선호하시는 브랜드들이 계속 바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지금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로 요 양 브랜드가 예, 많이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관심 있는 결정이 나왔는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관심 있게 이제 직접 점주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어떻던가요? 어제 그 결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굉장히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저희는 느꼈고요. 네. 예, 특히 기존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그 점포를 상권 내에서 이전하거나 확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더라고요. 예. 예, 저희로서는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저희가 어떤 원인 제공한 바가 없는데, 예. 예, 이유 없이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졌죠. 어제 보니까 내용은 뭐 크게 나누어서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최대 2%까지만은 신규 점포를 이제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거리 제한을 뒀는데 동네 빵집하고는 500m 예. 이내는 둘 수 없다. 이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의미가 이제 닿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동안은 빵집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과연 골목 빵집을 몰락시켰다라는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예, 예. 몰락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과장됐다고 보고요. 어허. 예, 기존의 많은 개인 빵집들이 예. 사실 어떤 시장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렇지만 또 그중에서 보면 개인 빵집들 중에서도 예. 그런 변화에 앞서서 성공했던 사례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만 대략 한 2, 3년 전쯤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 무리하게 좀 과다 출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것 때문에 감소가 좀 가속화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 시기에 저희 사실은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들도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고요. 예. 예, 그랬다가 작년 4월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서 지금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저희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빵집의 어떤 시장을 보면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큰 회사가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회사는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요. 네. 제가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찾아봤더니 저희가 제가 지금 파리바게뜨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 전국에 3,200여 점포가 있고요. 네네. 예, 그 중에 직영점을 알아봤더니 한 40점포 정도 됩니다. 얼마나요?
40점포요. 40개. 40점포, 예, 40점포 정도 돼서, 따져보면 한 1% 약간 넘는 수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예, 예. 사실 대부분이 그 개인 사업자를 내고 자영업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개인 빵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개인 빵집이니까 이분들도 다 골목 상권인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이유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지금 말씀이신데. 근데 그 직장에서 퇴직한 뒤에 점포를 연 보통 40대, 50대 비중이 한 80% 가까이 된다면서요. 예, 대부분이시죠. 근데 지금 얘기 나누고 계시는 선생님은, 점주님도, 분명히 이제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역차별 느낀다, 뭐 이런 이제 그 느낌이 어제 결정을 보면 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같은 자영업자인데, 예. 지금 어느 한 편을 드는 형태거든요. 네. 예,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역차별을 느낀다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본사가 가맹점 신규 출점을 조금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가맹점에는 이익이 되는 건 아닌가요? 오히려? 아, 예, 뭐, 물론, 당장의 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작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을 하면서, 동일 브랜드 간의 500m 거리 제한을 설정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당 경쟁, 같은 동일 브랜드 내 과당 경쟁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서 네. 어려운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봤는데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제안에 더해져서 네. 이중 비자가 되고요. 예. 더군다나 그런 빵집 같은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는 빵집 중에서도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로 이 두 개의 특정 브랜드를 지정해서 그 브랜드 개인 빵집들은 지금 역차별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브랜드 빵집과 그렇지 않은 빵집으로 나누어서 브랜드 빵집인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비브랜드 빵집에 대해서 500m 이내에 들어갈 수 없게 그 제재를 가하고 네. 거꾸로 브랜드 빵집 부근에는 어떠한 비브랜드 빵집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고요, 저희들한테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 뭐 가맹 출점을 제한하게 되면 뭐 더 과당 경쟁이 없어질 테니 이익이라는 말씀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이미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네. 예,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파리바게뜨가 점포가 있는 근처에는 뭐 아무나 누구나 개인 빵집을 열 수가 있는데 반해서 파리바게뜨는 다른 빵집이 있으면 그 500m 안에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좀 저희 입장에서 심각할 수 있는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업계에서 1, 2위 브랜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는 네.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금 능력이 좋은 3위, 4위 업체가 네. 저희 가게 바로 인근에 대형 직영점을 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1, 2위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3, 4위는? 지금 어제자 발표 내용을 보면 네. 예, 1, 2위 업체에 대해서만 오호. 브랜드 빵집이라는 이름 하에 제재가 가해졌고요. 네. 그 외의 빵집들은 전부 동네 빵집 말씀하신 골목 빵집으로 인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실제로 왜 작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동일 가맹점 50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동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뭐 특별한 변화가 눈에 띄었나요? 일단 저희 브랜드 빵집을 운영하는 분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그동안 과다 출점이 됐던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손익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또 향후 미래에도 언제 우리 옆에 동일 브랜드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해소가 됐죠.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께서 느끼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브랜드 빵집 운영하는 점주들 사이에 네.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 많이 개선된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네. 그 빵집뿐만 아니고 요즘 편의점도 보면 그래요. 편의점도 뭐
같은 브랜드인데도 뭐 바로 옆에 바로 이게 길 건너편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그 점주들은 참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도 나왔고 어제 이제 동반성장위원회 또 이런 또 권고안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좀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일단 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제 결정된 그런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게 맞겠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내용 보면 같은 자영업자들 간에 한쪽을 제재하는 그런 형태 말고 네. 우리가 지금 뭐 약한 쪽이라고 생각되는 즉 골목빵집이라고 표현되는 개인 빵집들한테 네.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형태의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맹본부랑 가맹점들 간에 합리적인 관계를 갖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프랜차이즈 본부가 강제로 출점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 말고 예.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의 손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던가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무리한 과다 출점하지 않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역시 동네 골목빵집들도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덜 받게 되겠죠. 네. 빵집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운영되는데 정부가 직접 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 공권력이 해야 될 일은 잘 나가는 그 어떤 기업을 갖다가 이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니고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의 그 방안들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아마 그 점주님 말씀 들어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앞으로 이거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서울에서 빵집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점주 한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제 결정을 내린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최종 권고안을 내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빵집 얘기 중점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